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역시 장이 좀 약하죠. 월요일날 특히 약하네요. 오늘 오전에, 장전에 이렇게 좀 예상가 보고 나서 예상가 좀 약하다. 그리고 관심 종목 BH 딱 하나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가지도 뭐 빠지지도 않고 뭐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지만,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 신규 매수로 어떤 거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재료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오늘 그 애플에서 신규 핸드폰에 추가로 뭐 카메라도 늘리고 뭐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거기 관련주인 BH가 혹시나 움직여 줄까, 그 다음에 자리대가 뭐 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대였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일단 남겨본 거고요. 어, 사실 이런 관점으로 좀 관점적인 걸 공유드리고자 한번 남겨본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 30분쯤 중국점 오픈하고 나서 흐름을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BH를 한번 먼저 좀 봐볼까요? 지수 먼저 보고 얘기 드릴게요. 지수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이 400포인트 이렇게 윗꼬리 남기고 했다. 저항이다 라고 얘기 드렸고, 돌파되면 좋았겠지만 역시나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하고 구름대를 한 번에 벗어나주지 못하면서 바로 저항으로 돌아왔죠. 자, 추가적으로 밀려도 여기 중간치 396포인트 정도, 여기 또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또 재차 하지 않을까. 뭐 시장이 이렇게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거의 엄청나게 횡보성이 강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배당을 받기 전까지 삼성전자에 비롯해 대형주들의 수급은 역시나 쏠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밀릴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진단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횡보성 지루한 장에서 이어지고 있고, 종목별로도 되게 지루하죠. 사실 뭐 좀 테마적으로 재료주들, 대장주들 그 몇몇 개별 종목 빼고는 거의 다 섹터별로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반도체도 개별 종목 다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조금 약하죠. 코스피 200에 비해 여기 중간치 밑에서 놀고 있으면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크게 방향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오늘 재차 코스닥이 오히려 강한 모습이에요. 오늘만 보면. 왜냐면 어제 분명히 저항대를 한번 터치했고 1012포인트 저항을 터치했고,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오늘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좀 더 좋았던 건 아실 겁니다. 뭐 종목별로는 좋지 않았지만 거의 그냥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 셀트리온 같은 좀 코스닥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좀 조금 견인된 게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참 재미없는 장의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종목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BH가 빠져 있으니까 BH 먼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왜 이 금액에 그 오늘 관심 종목으로 담아놨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관심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아침에 장 개장하고 본 것이고, 자, 분명 여기 한 번 더 조정 나오면, 자, 여기 분명 저항대죠. 여기가 되게 강한 저항대예요. 사실은 저항대고, 저항대 맞고 떨어진 게 당연하고 다시 맞고 떨어진 게 당연합니다만,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저가가 올라오고 있죠. 저가가 올라오고 있고, 한 번 더 빠지면 더 자리가 있죠. 사실은 있고, 근데 이제 한번 오늘 반등해 주나 재료에 의해서 해줬나라고 봤는데, 자, 5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참 여기서 딱 금액대가 표착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대가 이 정도 나오죠. 나오고, 어, 여기 꼬리대가 한 800원 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움직여. 자, 여기 정도 딱 보이죠. 여기 800원 전후 이렇게 해서 800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를 체크해 놓은 거고요. 체크해 놓은 거고. 자,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을 자리가 있고, 추가 분명히 내일 또 빠질 수 있고, 여기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고. 자, 보시면 장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아침에 분명히 갈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떠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죠. 떠서 추천드리지 않는다. 왜냐, 분명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하면 바로 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 부근에서
잡자는 취지였고, 또 금액적으로 보시면 이게 하루하루거든요. 이 선이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3일째, 하루 이틀이죠. 조정 이틀, 조정 3일까지 보고 싶은데 이틀,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와 주고 있고, 그래서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때 해가지고 그 800원 부근 정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800원 정도 부근,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체결됐으면 아주 약하게 상승 나왔다. 이게 한 1% 되거든요. 1% 정도, 1%좀 이상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반납했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요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반등해 주거나 상승을 도모해 보자 라는 취지의 금액이었고, 또 정말 심심하게 그냥 좀 빠지면서 끝이 났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다시 보이시죠? 단기 추세가 있고, 자,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여기 정도 되겠죠. 아까 봤던 부분하고 일치할 수도 있는데, 여기 정도, 22,000원 초반대 정도. 자, 22,000원 초반대 정도, 여기 밑선 빼고 여기 밑선 정도 될 거예요. 22,500원 정도 부근, 여기 정도, 여기 정도에선 다시 한번 돌리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이게 오늘 관심 종목이고 조금 담아 보겠어, 돌파를 해서 좀 이렇게 보겠어 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사볼 수 있는 금액대는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사보고, 아닐 때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봉 안에서도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가 이탈시, 여기가 지지 못하고 이탈시 잘라내겠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짧게 손절 라인 잡으면서 담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약하게, 때로는 뭐 0.5%, 1%, 2%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초기 물량을 사실 때도 이렇게 항상 분봉이나 일봉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을 체크해 놓고 사시는 것이 일단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한번 남겨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또 조정을 잠깐 받았죠. 잠깐 받았고 살짝 했는데 79,000원에 대한 저항을 느껴졌었고, 얘기 드렸죠. 79,000원에 대한 지지가 체크될 때 비로소 또 괜찮아진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상승에 대한 단기적으로 여기 상승에 대한 그 조정이, 이렇게 눌림이, 조정 구간이 안전하게 체크가 되진 않았어요.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다시피 연말 배당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아무래도 배당을 삼성전자로 받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배당주들도 뭐 개별적으로 뭐 예전에 얘기 드렸던 은행 쪽이나 아니면 보험 쪽, 화재 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을 다 훑어봤을 때 개별적으로 또 배당주도 가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에 거의 수급이 몰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배당 날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또 움직임과 시장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기, 아니면은 요즘 최근에 흐름 또 나쁘지 않은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코스피 대형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하자고 했던 건 IT 관련입니다. IT 관련. 그러니까 그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을 얘기 드린 거니까, 뭐든지 대형주,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이런 것들 지금 추세 안 좋고 못 간 것들을 그 단기적으로 코스피 흐름에 따라 가져가자고 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SK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흡수합병이 됐고 주가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오늘 되게 포인트적인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방향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5만 원 정도 여기 금액대죠. 여기 금액대 25만 원 4,500원 요 정도 금액대를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안 사신 분들은 신규 매수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죠.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왜냐, 단기적으로 여기 좀 지워 놓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조정 국면으로 봤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았던 자리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방향이 안 나와서 뭐가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어제 오늘 봤을 때,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이게 좀 SK는 좀 깊게 들어갈게요. 좀 보시면 좀 요때 이제 합병하냐 하네라고 하면서 갈 때입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거래량이 터지고, 요때
이때가 언제죠? 8월달 정도 됐고요. 8월달부터 대차장고가 100만 주가 되지 않았던 종목이 대차장고가 갑자기 하루 만에 100만 주가 늘어나고, 여기서 끝도 없이 공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대차장고가 400만 주를 돌파합니다. 400만 주.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여기서 조금씩 500만 주, 400만 주 가다가 조금씩 비중이 이제 대차장고가 줄고 단기적 쇼커버링이 나와요.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전 고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를 부딪히고 아주 하루만 기회를 줬죠. 하루만 살짝 부딪히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 쌓이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눌린 겁니다. 눌리고 공매도가 쌓이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냐라고 볼 수 있었던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저도 얘기 드렸죠. 1차 초기 물량을 지금 금액대 25만 4천원 부근대, 두 번째 물량을 24만원 초반대까지 보고 대응해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지우고 싶은 게 오늘 보시면 대차장고가 150만 주가 줄었어요. 대차장고가 줄었다는 거는 호재죠. 왜냐면 대차장고가 많으면 그것으로 공매도를 치고 뭐 하는데, 어제 오늘만 보면 공매도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거래량에 비해 적어요. 거래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매도는 적었고, 오늘 50만 주 신규 대차장고가 늘어났지만 150만 주가 줄었다. 그래서 4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대차장고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상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탄력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사실 배당으로 SK는 매력이 없어요. 배당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열어놓으면서 아직 대차장고 남아있고 공매도 아직 물량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여기서 일단 지금 금액대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4만 3천원 부분이 만약에 혹여나 밀려서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되고 돌려주는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금액만 왔다고 사면은 이때 이 하락에, 단기 하락에 에너지에 쭉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열어놓고 보면서 같이 또 계속 지속 관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이 뭐 감자하고 모아가면서 아주 마탱이가 갔죠. 그래서 최근 뭐 조선주 쪽 관심도 없고 말 그대로 현대미포에서 봤던 것도 몇 프로 상승 주고 다 반납되고 안 좋아지고 흐름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뭐 사실 딱히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안 좋아 보이지만 일단 그 리포트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뭐 십몇 년 만에 최대, 이제 내년에 최대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반영되면서 이게 당분간 감자했던 것도 떨쳐내고 이제 좀 그 했던 거 떨쳐내면서 이제 조금 박스권이죠. 지금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도 사실은 없고 올라갈 것도 없다고 칠 수 있지만 더 빠질 것도 없다라는 관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이번에 뉴스가, 리포트가 이게 혹시 개선이 되는가 봐서 일단 열어놓고 보시면서 금액대 와보면 담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담아볼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체크되는 거,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없던 물량이 요번에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추세 변화에 시도를 하려고 하나 라는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됐다라는 거고요. 외국 개인들의 이렇게 엄청나게 물림에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재료도 떠나서도 수급 놀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고요. 2차전지 대장주죠. 대장주. 그리고 추세 때 일단 이탈했던 모습이고,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 48만원 부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닿았거든요. 48만원 뭐 더 밑단까지 열 수 있어요. 사실 48만원 또 이렇게 조금 보면 여기 갭이 떴던 자리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47만원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2차전지가 지금 상승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또 추가적 상승, 그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거든요. 조정 구간. 그래서 사실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2차전지 자체가 지금 되게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을 때 금액대를 잘 설정해서 가져가 보면 저가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을 담아 놓으시고 금액대 좀 50만 원은 깨졌죠. 깨졌어요. 그래서 깨져서 일단 좀 어디서 또 돌려주는가를 체크해 보면서 보면 좋겠고, 외국인의 물량이 아직 장기적으로 묻어져 있다는 거, 그다음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다는 거 의미 포인트가 되겠고, 그렇죠? 되겠고, 개인의 매도. 그래서 조만간 47만 원 부근, 48만 원 부근에서 한 번 또 반등 시도 나오겠다. 그래서 추세적 반등 시도가 가능할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자고요. 다음은 PNT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대장주죠. 장비주 대장주. 그래서 사실 여기 위에 좀 지워놓고 단기적으로 오늘도 좀 금액대 괜찮나 해서 5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 하락하던 게 이렇게 밑에 저점을 찍고 상승 전환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좀 이렇게 시도를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 바로 장 초반에 바로 무너졌죠. 무너져서 추가 하락이 예고되는 입장이고 상황이고, 그러면 예전부터 봐왔던 38,000원대 부근, 여기 부근대가 참 왔으면 좋겠다 라는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근대, 지금 금액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제 61선 이평선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38,000원까지 열어놓으면서 좀 지켜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 좀 매력적인 금액대에 담아야 되니까 38,000원대 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분봉상이나 일봉상으로 변곡 시점이 나오는 흐름을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은 네오위즈 홀딩스고요. 사실 네오위즈 홀딩스 제가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쯤에서도 그 5만원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죠. 공략 구간 얘기 드렸는데 상승 나왔죠. 최근에 상승 나왔고 근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고, 좀 일단 잠깐 지워놓을게요.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 추세, 단기 상승 추세가 저항으로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되지 않는 이상 다시 이렇게 또 추세 하락이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오위즈 홀딩스를 금액적으로 정말 잘 설정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공략하는 이유가 사실이 있어요. 보시면 그 NFT 관련 게임 대장주는 위메이드죠. 그 다음에 그 2등주로 나중에 후발주자였던 게 컴투스 홀딩스고요. 전 게임빌이죠. 그리고 나서 그나마 못 가고 안 갔던 후행주자가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근데 굳이 얘네들도 보면 게임 회사고 NFT를 입혔다고 분명 그 대체불가 토큰 해가지고 NFT 입혔다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견인됐단 말이죠. 위메이드는 몇백 프로 상승하고 게임별도 3배 4배가 올랐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차피 NFT를 발급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고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메이드도 그렇고 위메이드 컴투스 그렇고. 근데 네오위즈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주가가 뭐 게임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그 전에도 주가가 그 PBR 기준으로 재무제표일 뿐이지만 PBR이 1 기준일 때 1도 적정 주가도 받지 못했던 저평가 항상 종목이죠. 만년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 여지는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위즈 홀딩스가 예를 들어 컴투스가 뭐 EPS가 한 5만원 정도 된다. 근데 한 주가가 한 20만원 가면은 한 4배, PBR이 한 4배 정도 측정된다라는 건데, 네오위즈 홀딩스를 보시면 뭐 EPS가 한 5만원 된다. 그러면 1.5배,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PBR이 아직도 2도 안 되고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이 될까요? 아무튼 보면 되게 재무성만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얘가 제대로 된 재료 NFT를 입고 실어 간다면 다른 것들 좀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얘가 상승폭이 가장 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보는 겁니다. 물론 반영 온전히 되지 않고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시면 수급은 외국인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외국인 관심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위메이드 이런 것처럼 견인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만으로 갈 수 있는 건 분명 제한적일 수 있지만, 좀 내년에 좀 저가대, 그러니까 지금 금액대가 아니고 눌림목이 다시 온다든지, 아니면 돌파된 금액대라든지, 좀 금액대를 설정해서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해가지고 봐가지고 좋은 금액대 설정해 놓으면 조금 가져가 볼 수 있는 섹터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아진산업이고요. 아진산업 얘기를 좀 드리면, 자, 이게 자동차 관련주고 요런 겁니다. 요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다고 보여요.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탈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까지 금액이 여기까지 다시 빠지더라도 여기만 지켜주면 여기서 눌림목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추세 돌림의 좀 이렇게 신호,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고, 사실 요거 보기 전에 기아를 한번 볼 건데, 좀 자동차 대형주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하나 좀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아나 현대가 내년에 되게 좋을 거고 자동차가 해서 정고점 가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포지션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생산량, 이게 악재 뉴스가 하나 띄었어요. 악재.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좋게 이제 대세 상승 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 보시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4분기 전국 제조업 생산 제자리, 요건데, 자동차가 내년에 내년 자동차 생산량이 11년치 최저랍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의 생산량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단한 악재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뭐하고 좋은데, 뭐 현대차야 뭐 워낙 그 강성 노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기아를 많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고점 뚫고 대세 상승 간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자, 추세로 보면 여기 때 금액, 여기죠. 꼬리를 달린 금액 좀 지워놓고 8만원 후반대가 오면 조금 비중을 줄이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여기 열어놓고 여기서는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여나가고 소량만 가지고 있는 것만 추이를 보자.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겠다, 쉽게 가기 힘들겠구나라고 보여지고, 굳이 월봉을 한번 보면, 기아 월봉이고요. 이 보시면 여기가 20월선입니다. 20월선이 여기까지 횡보해서 올라와 주려면 아직 기간이 충분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트로도 참 아직도 차트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떠 있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추세로만 올라와도 월선이니까 몇 달 동안은 횡보할 수 있어야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떨어져서 닿지 않는 이상 온전하게 월선이 올라온다 해도, 20월선이 올라온다 해도 몇 달치는 뭐 한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은 주가가 안 움직여야 정상인 거거든요. 굳이 이제 월봉으로 보면.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좀 비중은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니온이란 종목이고, 이 친구는 그겁니다. 요소수 관련주예요. 사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테마성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그어놨어요. 단기 추세를 보면 이렇게 미니 삼각 수렴을 하고 오늘 삼각 수렴 위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추세대로 보면 오늘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수원이라고 하나요? 불수원 샷하는 그 불수원이 요소수를 판매하는데, 걔네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부각받아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 7,000원 후반대까지 7,000원 후반대에서 여기 9,000원대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여기 추세 이탈 여부를 보시면 단기적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이 추세가 적용되는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소개드렸던 종목 어제 소개했던 종목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금액대는 다 받은 겁니다. 5만 뭐 8천 얼마? 5만 9천 뭐 5만 9천이라고 가정하고 다 받은 거고 내일 반등 여기죠. 딱 그 241선으로도 딱 여기 자리대 도달했네요. 5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금액은 여기까지는 여기가 받을 수 있는 자리 59,000원대 여기 자리에서 지지 성공하고 반등을 꾀하지 못하면 안 좋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시세 반납되는 거니까 59,000 지금 자리대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얘기 드렸던 휴니드 23일인가요? 그때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급등했죠.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린 것 같아요. 상한가 갔다 풀렸죠. 보시면 요날 좀 지저분해졌는데 차트가 너무 급등하니까 안 보이는데 지워놓으면 요때 이 장대에 얘기 드렸고 이 장대 눌림에 공략해 보시라 얘기 드렸고 여기 7,700원 부근에서 여기서 7,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 좀 추세 지워놓을게요. 지지 받고 급등한 거죠. 그래서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렇게 수익이 났죠. 3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에서 지지받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주 산업에서 뭐 방산 뭐 관련 이런 거 해서 재료로 테마로 요즘 또 오늘 또 그쪽 흐름 테마가 좋았고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급등하고 돌파 매매지만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로봇주 알려드렸고 로봇주가 또 오늘 되게 셌어요.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섹터가 로봇 관련이 좋네요 하면서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드리는 로봇 관련주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섹터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시장에 주목받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로보도 얘기 드렸었고 더 얘기 드렸죠. 20일인가요? 이때인가? 유진 로봇이 대장이라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유진 로봇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따라가고요. 상승에 조정이 혹시 조정 파동이 나온다면 조정 파동대에서 매수를 해봐야 되는데 로봇주가 되게 세죠. 로봇 관련주도 되게 세요. 로보스타 유진 로봇. 근데 오늘 또 뭐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 에브리봇인가요? 에브리봇이 오늘 또 상한가 나왔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지속적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못 간 2등주 3등주는 공략해 볼 게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1차 파동은 다 나온 모습이다 싶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고 추가 그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만 가지고 대응하시면서 관심 종목 섹터에 담아 놓으시고 추가 조정 구간에선 다시 한번 또 공유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봤고 시장이 참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이렇게 개별주 섹터 그 소수의 섹터들 이런 것만 움직이고 사실 코로나 관련은 저는 관심이 없고 코로나 관련주는 다른 채널 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면서 시장은 딱히 재미없지만 크게 밀리진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IT 관련주 계속 봐야겠죠. 반도체 관련주는 지속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면서 보시고 신규 매수 해볼 수 있는 건 소량으로 해보시면서 시세를 노려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그 남은 연말까지 마감 잘하고 내년 또 준비 잘해서 내년엔 올해 같지 않은 좀 불타는 계절을 또 구독자분들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참 많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마감하면서 연말 특집을 한번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